예, 그러면 지금부터 2011 과학창의 연례 컨퍼런스 안에서 개최되는 행사고요. 저희 과학창의재단 수학교육연구센터에서 주관을 하는 수학교육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성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늘 이런 행사가 있으면 재단에서 사회만 시키고요. 그래서 늘 앞에서 말만 하다가 끝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학교육연구센터 연구원 일을 하고 있고, 주로는 수학교육과정이랑 과학교육과정을 총괄 기획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동원이라고 합니다. 예, 이 행사가 개최되기까지 약간 경과를 먼저 좀 말씀드리고요. 오늘 왜 두 가지 과제를 이 자리에서 발표드리게 되었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준비가 된 두 과제에 대한 중간 성과를 발표하는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다들 수학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나 교육의 전문가다 보니까 수학 교육에 대해서 다들 한마디씩은 하죠. 우리나라 수학 교육이 잘 되려면 입시가 없어져야 된다든가 이런 기타 등등의 얘기를 많이 하긴 하지만 조금만 더 이야기를 파고 들어가 보면 사실은 아무런 대안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침 기회가 닿아서 올해 범정부 차원에서 수학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정책부서가 교육과학기술부에 생겼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 수학과학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과학창의재단에도 역시 수학교육연구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수학교육의 문제가 무엇인지 좀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이 수학교육을 조금씩 바꿔나가자는 의미로 특별 교육을 많이 받아서요. 체계적으로 좀 분석하는 작업을 시작을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정책연구과제와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과제, 그리고 기반 조성 과제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재단에서 한 11개 과제쯤 이렇게 과제를 설정을 해서 지금 연구사업단을 모집하거나 아니면 수학교육연구센터에서 자체 과제로 이렇게 진행을 하거나 해서 현재 11개 과제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진행되는 과제의 터에서 지금 수학교육 선진화를 위한 종합대책안을 다 완성을 했고,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결재까지 난 상태입니다. 이제 아직 언론에 보도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조만간 언론에 보도될 거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제 지금까지 나갔던 모든 11개 과제들이 수학교육 선진화 종합대책안의 어떤 근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11개 과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수학교육연구센터 자체 연구라는 개념으로 재단에서 수학교육 선진화를 위한 어떤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수학교육 개선위원회도 운영하고 학계별, 교사별, 지역별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그런 활동들을 그동안 전개해왔었고요. 두 번째 과제는 우리나라 수학교육 현안 조사 연구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주로 우리나라 수학교육, 특히 사교육 실태를 좀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학생들이 왜 수학 사교육을 받고 있는지,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 그런 연구를 진행해 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의 수학교육 현황 조사 같은 경우는 좀 현재 수학교육을 잘한다고 하는 나라들이 도대체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기에 수학교육이 잘 된다고 하는지, 그걸 좀 여러 가지 영역, 교육과정, 교과서, 교육제도 등등 여러 가지 범주로 나눠서 현황 조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과제는 미래형 수학교실 수업 모델 개발 과제 같은 경우는 이제 장차 다가올 미래 사회에 적합한 수학교실 모델이 무엇인지, 그 수학교실에서 어떤 수업 모델로 수업을 하는 것이 수학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인지를 탐색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한 5번째 과제로 과정 중심의 수학교과 평가 방안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올해 8월 9일날 개정고시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과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과 교육과정의 핵심 방향이 수학적 과정을 강조하는 방향인데요. 수학적 과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학교 단위에서는 어떻게 평가가 진행되어야 되는지 그런 과제를 이제 연구 과제로 삼아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발표할 실생활 연계 수학 콘텐츠 개발, 그 다음에 방과후 수학교육 활성화 과제들은 이제 실제로 학교 단위에서
교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컨텐츠를 개발을 하고 그걸 방과후 프로그램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떻게 방과후 운영할지에 관한 이 두 가지 과제를 운영하고 있고, 수학교사 전문성 지원을 위해서 수학교사 연구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번에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 평가기준 개발 연구도 이제 착수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 체제,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 지원 사이트 설계를 위해서 올해 또 정책 과제를 내보내서 지금 현재 그 자기주도 학습 사이트 가져야 될 어떤 요소들, 그 다음에 학습 관리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는 단계에 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수학 대중화 활동을 전개해서 수학 대중화 강연이나 학부모를 위한 수학교실 등등을 개최하면서 전국 각지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수학에 대한 좀 인식을 바꿔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고, 이 과제는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이까지 지금 저희가 수학교육 선진화를 위한 과제들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과후 수학교육 활성화 과제와 실생활 연계 수학 콘텐츠 개발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중간 성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예정된 대로 오후 4시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한 과제당 한 40분 정도로 이렇게 잘라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제는 방과후 수학교육 활성화 과제고요. 연구 책임자는 서원대 박혜숙 교수님이십니다. 그럼 발표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과후 수학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발표를 맡은 연구 책임자 박혜숙입니다. 먼저 저희 연구진을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이번에 파워포인트 자료로 이 프로시딩을 구성한다고 해서 파워포인트를 보내드렸더니 어떻게 된 건지 그 자료집에 글자가 다 깨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연구 책임자로 있고, 그 다음에 김선희 선생님이 총론 쪽에 책임자를 하고 계시고, 숭시대 정다령 선생님이 초등 책임을 하고 있고요. 또 서원대 도정훈 선생님이 중등 책임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황선욱 선생님, 심상길 선생님, 박윤범 선생님이 각각 각 팀에 한 분씩 계시고, 그다음 각 팀별로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두 분씩 계세요. 그래서 전혜지 선생님과 김기현 선생님이 총론팀에 계시고, 그다음에 동강초등학교의 전성실 선생님이 처음에 시작하셨다가 학교 사정 때문에 조일구 선생님으로 바뀌었어요. 또 송정환 선생님, 그다음에 중등에는 백경원 선생님하고 황정현 선생님이 연구진으로 있습니다. 연구의 필요성은 뭐 얘기를 안 해도 다 여기 계신 분들 실감하고 계시겠지만, 방과후 학교가 굉장히 양적으로 많이 늘어나서, 예를 들어서 학생 참여율이 49.8%에서 63.3%로 늘어났다. 그렇지만은 이 관리학 운영 체제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방과후 학교로 해서 사교육비가 굉장히 줄었다라고 2011년에 교과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러나 하고 꼬리가 붙죠. 수학은 사교육비가 증가했다. 증가했다고 해서 많이 증가한 것은 아니고요. 1.5%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영어는 하나도 안 늘었고, 국어의 경우는 4.5%가 줄었다고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수학은 왜 늘었느냐? 수학에 대한 방과후 과제의 프로그램이 너무 다양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반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방과후 학교의 민간 참여를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라는 대책을 갖고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민간기관, 예를 들어서 지역의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방과후 수학교육의 운영 체제를 좀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수학의 경우는 다른 쪽 교과는 조금 덜한데, 수학의 경우는 현직 교사가 대부분 담당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 중고등학교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이 현직
방과후 학교를 하면은 일은 많은데 일에 비해서 돌아오는 뭐 고수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적고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외부 강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물론 다른 것도 다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겠지만 특히 수학의 경우는 정규 수학 교육을 배운 그런 우수한 강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 프로그램의 양과 질을 좀 판단을 해서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여섯 번째는 그동안 과학에 대한 것은 나라에서 지원을 많이 해서 연구도 많이 됐는데 수학의 경우는 그야말로 정부에서 이렇게 수학에 대대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아마 금년이 작년부터 이제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마찬가지로 방과후 교육에 대해서도 방과후 교육 자체에 대한 연구도 많이 되고 있어요. 교육개발원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수학 교육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연구는 거의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방과후 수학 교육에 대한 연구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과제가 방과후 수학 교육 활성화가 목표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이제 재밌고 즐겁게 학생들이 방과후 수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방과후 수업이라고 하는 거는 학교 교육 기능을 보완을 하는 것이고 또 방과후 수업을 함으로써 사교육비가 동감이 되고 또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관이 될 수 있는 그런 목표로 방과후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라는 전제 하에서 저희의 연구 목표는 세 가지로 제시가 됐었어요. 첫 번째는 방과후 수학교육 운영체제 개발하는 것,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하면서 효율적인 운영체제를 개발을 해야 되겠다. 또 정규 교육과정하고 이 방과후 교육하고 역할을 어떻게 분담할 것이냐, 이런 운영체제를 개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과후 수학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데 그 표준안을 우선 제시를 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의 표준안을 만들어서 제시할 것이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이것이 저희의 연구 목표입니다. 이 연구 목표 세 가지는 방금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로 방과후 수학교육 운영 체제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그 현황을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대학 연계형 방과후 수학교육 운영 체제의 역할이라든가 구성 요소, 또 운영 모델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또 이런 형태에 의해서 협력학교를 한번 시범 운영을 해보고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일단 국내 방과후 학교의 운영 사례를 보면은 대부분이 학업 성취도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초등학교로 가면은 좀 더 재미있는 내용 이런 것들도 해요. 그런데 중학교로 가면은 여기에서 저희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만 대상으로 했어요. 고등학교는 아무래도 입시가 걸려있기 때문에 수학 내용에 집중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는 고등학교를 빼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만 위주로 했는데, 초등학교는 학업 성취 말고 다른 것도 잠깐은 있지만 중학교의 경우는 이제 대부분 학업 성취도 수학 문제 푸는 거 그걸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산시 교육지원청이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가장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또 실천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 3월에 최초로 지금 방과후 학교가 각 학교급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학교급 위에 있는 지원교육청에서 지원센터를 두고 그 지원센터에서 방과후 학교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